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이 전 시간까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었는데요. 재무제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부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 존재한다는 건데요. 바로 이 재무제표를 일일이 하나씩 파악을 하기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그리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간편하게, 간단하게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주가 수익 비율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어떠한지, 수익률은 어떠하고 부채는 얼만큼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비율이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을 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지표입니다.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수익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정 상태는 튼튼한가입니다. 과연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튼튼해서 안정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출액과 자산은 늘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성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수익성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earnings per share,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PER, 주가 수익 비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당 수익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말은 그만큼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주가 수익 비율이 적정선에 유지가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수익 대비 저평가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좋은 재무 비율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좋은 재무 비율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 상태는 튼튼한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PBR이라든지 CR, DER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하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출액과 자산은 늘어나고 있는가를 이 earnings per share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 PER부터 DER이 지정선에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이 회사의 매출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주가는 적정선에 유지가 되어 있으며 순자산은 얼마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재무 비율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재무 비율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 회사가 속한 산업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들과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APL, 애플이 속한 산업은 테크놀로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입니다. 한국말로는 기술 산업 중에서도 가전제품 산업에 속하는데요.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기술 가전제품에 속한 산업인데, 이 산업에 속한 다른 회사들과 재무 비율을 비교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애플의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일렉트로닉 산업에 있는, 가전제품 산업에 있는 회사 주식들 중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것부터 가장 낮은 것까지 1위부터 10위까지를 나열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면은 애플 주식이 현재 컨슈머 일렉트로닉 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2165.05 빌리언 달러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옆나라 국가 일본의 소니의 현재 시가총액이 123.76 빌리언 달러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가 LPL,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회사입니다. 이 LG 디스플레이의 시가총액이 7.68 빌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는데요. 물론 이 세 회사들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매우 큰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같은 산업에 있는 회사들의 재무 비율들을 서로 비교를 함으로써 과연 지금 애플의 주식이 수익 대비 적정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LG 디스플레이 주식이 지금 현재 좀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첫 번째 재무 비율은요, EPS, Earnings per Share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선호하는 재무 비율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이 주당 순이익이야말로 회사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매출, 이익을 내기 위해서인데요.
이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회사의 매출성이 높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더 많이 매수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의 공식이 있는데요. 이 주당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기 순이익에다가 우선주 배당금을 빼고 보통주 주식을 나눠야 됩니다. 이 주당 순이익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주당 순이익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당 순이익이란 주식 한 주당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 간 수익성을 비교를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식 한 주랑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8만 원에 거래가 되잖아요. 이 8만 원을 주고 한 주를 사게 되잖아요. 이 한 주를 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수익을 바로 주당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잠시 뒤에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먼저 이 공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에서 첫 번째는 바로 당기순이익이라는 건데요. 이전 시간에 재무제표 시간을 혹시 보신 분이라면 뭔지 아실 것 같은데요. 당기순이익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모든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빼고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은 몫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선주인데요. 우선주란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입니다. 여기서 의결권이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회사의 주식을 사게 됐을 때 보통주를 사게 되면 의결권을 가지고 있게 되지만 우선주를 사게 되면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당금이란 방금 짧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업이 이익을 얻어 남은 이익 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당기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1,000만 원 남은 것 중에 이익 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을 보유로 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분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당기 순이익에다가 우선주 배당금을 뺀 다음에 그 다음은 보통주 주식 수에다가 나누는 건데 보통주 주식 수란 보통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주식 소유 비율만큼의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배당금을 역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보통주 주식 수에다가 나누었을 때는 주당 순이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1,000불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주 배당금이 우선주를 가진 투자자들에게 주어야 되는 배당금이 $200라고 가정을 하고 보통주의 주식수가 지금 현재 800주가 보통주 주식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주당 순이익이 얼만큼 되냐면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EPS가 $1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주식을 샀을 때 보유 한 주당 얻게 되는 수익이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는 주식을 지금 현재 2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EPS가 $1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익으로 $2를 얻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A와 회사 B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회사 A의 주가는 100불, 회사 B의 주가 역시 100불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당기 순이익을 보시면은 회사 A의 경우에는 40만 달러였고요. 그리고 회사 B의 경우에는 당기 순이익이 100만 달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보았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회사 B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회사의 주가가 지금 현재 100불이라는 동일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하지만 당기 순이익만 보았을 때는 회사 B가 A의 거의 2배 이상의 당기 순이익인 100만 달러를 지금 현재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B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earnings per share를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선주 배당금이 둘 다 동일한 10만 달러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주 주식 수에 차이가 있는데 회사 A의 경우에는 보통주 주식 수가 20만이고 그리고 보통주 주식 수의 B의 경우에는
9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earnings per share는 회사 A의 경우에는 1.5불이 되고요. 그리고 회사 B의 경우에는 earnings per share가 1달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하게 되는 거냐면요. 수익률이 회사 A에다가 투자했을 때는 1.5%라는 말을 의미를 하고 회사 B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는 수익률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 확인하셨으면은 단기 순이익만 보았을 때는 당연히 회사 B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선주 배당률이라든지 아니면 보통주 주식수를 고려를 했을 때는 회사 A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당 순이익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이번에는 PER, Price Earnings Ratio, 주가 수익 비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에다가 주당 순이익을 나눠야 되는 건데요. 주당 순이익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earnings per share, EPS와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주가 수익 비율은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 좀 더 자세한 거는 잠시 뒤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100불이에요.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주식이 100불에 거래가 되고 주당 순이익이 earnings per share가 5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주가 수익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산을 하시면은 암산을 하시면 금방 계산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PER, 이 20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지금 현재 주가가 한 주당 수익 대비 무려 20배 거래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PER의 경우에는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한 주당 수익 대비 주가가 저렴하게 거래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PER이 낮은 회사일수록 그 회사의 주가가 더 저평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수익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A와 회사 B가 있는데 주가가 둘 다 동일하게 100불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회사 A의 경우에는 earnings per share가 10불이나 되고요. 그리고 회사 B의 경우에는 earnings per share가 1달러에 거래가 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 PER을 계산을 해보시면요. 회사 A의 경우에는 PER이 10, 회사 B의 경우에는 PER이 10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회사 A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회사 A의 주가가 수익 대비 10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 회사 B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수익 대비 무려 100배나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주가가 매우 거품이 많이 낀 상태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PER이 낮은 회사일수록 회사의 주가가 더 저평가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 자산 비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순 자산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가에다가 주당 순 자산을 나눠야 되는데요. 이 공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가 순 자산 비율이란 주가가 순 자산 대비 한 주당 몇 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순자산이란 총자본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자산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총자본에서 부채, 유동부채라든지 고정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부상의 가치로 봤을 때 회사가 청산이 되면 주주가 배당받을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바로 이 주당 순 자산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당 순 자산이 10달러라고 가정을 하고 투자자가 회사의 주가를 100주를 보유를 할 경우에는 주주는 1000불을 배당을 받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현재
100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 주당 순 자산이 10불에 거래가 될 경우에는 주가 순 자산 비율은 얼만큼이 되는 걸까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100에다가 10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주가 순 자산 비율이 10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회사의 보유 자산 대비 주가가 무려 10배나 높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보유 자산이 1000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가는 지금 현재 이거보다 10배 높은 10,000달러에 거래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자산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회사의 자산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모든 게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데요. 그 다음에는 current ratio, 유동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동 자산에다가 유동 부채를 나누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유동 비율은 기업의 신용 능력을 판단을 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유동 자산이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유동 부채란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채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유동 자산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동 부채의 경우는 회사가 지고 있는 빚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동 자산에다가 유동 부채를 나누면 유동 비율이 되게 되는데요. 이 유동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회사의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든지 부정적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 부채가 300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유동 자산이라고 적혀야 되는데 잘못 적혀 있네요. 유동 자산이 300이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유동 부채가 150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유동 비율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유동 비율은 200%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200% 이상 유지되는 것이 유동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일반 투자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500%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자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낭비를 하고 있다고도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동 비율을 보실 때는 회사의 주가가 자산 대비, 부채 대비 유동 비율이 200% 이상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500% 이하의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DER, Debt to Equity Ratio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부채 비율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부채 비율은 부채의 총계에다가 자본의 총계를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건데요. 이 부채 비율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중에 부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본 중에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회사의 부채가 너무 높은지 아닌 낮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부채 비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본의 총계가 200달러이고 부채의 총계가 400달러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200%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즉 빚이 회사 보유 자본의 2배 가까량 높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채 비율이 200%라는 말은 지금 현재 이 회사의 빚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비 자본에 대비 무려 2배나 높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으냐 아니면 낮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재무 비율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핵심만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earnings per share,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는요.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 말은 즉 이 회사가 주당 순이익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높다는 말은 수익성이 높은 회사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은 PER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주가 수익 비율의 경우에는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 대비 회사의 주가가 저렴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PBR, 주가 순 자산 비율인데요. 이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자산 대비 회사의 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CR, Current Ratio, 유동비율인데요. 200% 이상일 때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500% 이하인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ER, Debt to Equity Ratio, 부채 비율인데요. 이 부채 비율 역시 200% 이하로 유지가 되었을 때 자본 대비 부채가 높지 않은 걸 뜻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애플과 삼성의 재무 비율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인지, 어떤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